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몸 알아가기 네 번째 시간으로 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언어는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지요. 언어의 중요성을 보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본 도구이고 뇌 활성화와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는 거울이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신언서판이 있죠. 그 다음에 말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요. 사회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오감과 언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감은 무엇인가를 우선 살펴보고 언어의 관계를 생각하시겠습니다. 오감, 인간 경험의 기본적인 감각 정보로 세상을 인식하는 정보 획득과 획득된 정보의 표상화, 표상화라는 말이 어렵죠. 표상화는 내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정보, 감각 정보나 경험 등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오감과 언어에서 언어를 보면 언어는 감각 경험인 오감을 추상화하여 공유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감각 경험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감정 등과 함께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 감각 기억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뇌 영역을 어디에서 어떤 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44, 45번 브로카 영역과 22번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은 브로카는 말하기와 쓰기, 언어의 문법, 구문을 처리하는 뇌 부분이고요.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를 이해하고 또 내 영역으로 이해하는 영역이에요. 구어와 문어를 모두 처리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말은 브로카 영역에서 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것이요. 어딘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빨간 부분과 푸른 부분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브로드만 지도의 44, 45분에 해당했죠. 좌측 전두엽에 위치하고 얼굴과 입을 움직이는 운동피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얼굴과 입하고 굉장히 많이 가린데 특별히 치아, 혀까지도요. 그 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은 브로드만 지도의 22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좌측 측두엽 뒤측 3분의 1점에 위치하고 1차 청각 피질에 인접한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과 청각이 말하는데 굉장히 기본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굉장히 활성화된 또는 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표현합니다. 언어는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시각과 청각 능력은 언어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면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다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자, 언어를 만드는 그런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딘가 호흡기관, 폐입니다.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성기관, 성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조음기관, 음을 만드는 기관들인데 혀, 입술, 턱, 입천장으로 만들어져서 소리를 조절하여 다양한 음성을 만듭니다. 음절과 단어 만들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 볼까 합니다. 혀, 모음 소리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입술, 입술의 모양과 또는 닫히거나 열리는 움직임에 따라서 모음과 저음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위, 아랫니, 윗니, 혀, 입술이 닿으면서 저음 소리를 만들어내고요. 입천장, 혀가 입천장에 닿거나 입천장과 혀 사이의 공간에 통과하는 기류가 있어야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턱, 입안 공간과 입술 모양 조절로 말의 톤과 형태를 조절한다. 이런 기관들 주로 보니까 입하고 이
치아, 혀, 턱 이런 우리가 입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게 주로 베로닉 브로카 영역에 연관된 것이었죠. 자, 5가지 모음 연습을 해볼까요? 아, 에, 이, 우, 오. 아, 에, 이, 우, 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삼킴, 연하, 음식을 삼키는 거.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물 없으니 밥 먹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삼키기가 힘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하기와 더불어 삼킴 정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연하 작용 정진 운동인데요. 이건 공이 3, 4초간을 유지하고 5회씩 한 3세트를 하면 좋습니다. 오늘 우와 비슷한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뽀뽀하자 뽀뽀 할 때 입을 쑥 내미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입술 감추기예요. 그 다음에 입꼬리를 오른쪽을 열었다가 왼쪽을 열었다 하는 운동이에요. 똑같습니다. 3, 4초간 유지하고 5회씩 하고 3세트를 하루에 하면 좋다고요. 그 다음에 한쪽 볼에 교대로 바람 불어넣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입 모양 한 거고 지금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딱 다물고 혀를 내밉니다. 혀를 아래 위뿐만 아니라 옆으로 돌리기까지 하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혀, 입 천장으로 말아 뒤로 올리기입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좀 하면 발음도 굉장히 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곤란한 거, 또 연하 곤란 장애를 받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노인들도 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혀로 윗니 뒷부분 밀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 발음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잘 못 삼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잘 못 삼키면 먹지를 못하죠. 못 삼켜갖고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시간 있으신 대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면 발음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음식물 삼키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까 많이 연습하셔서 건강정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